강사 여러분, 자연을 만나고 색을 느끼고 마음을 표현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여행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실제 수업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보실 수 있도록 구성된 수업 운영 가이드로 강사님께서 수업의 전체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며 아이들과 어떻게 분위기를 열면 좋은지, 활동마다 어떤 발문을 던지면 아이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지, 또 활동을 운영할 때 유의하면 좋은 점들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에서 10차 시 바람이 그리는 그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인 바람을 주제로 바람이 지나가며 남기는 흔적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움직임을 미술 표현으로 옮겨보는 수업입니다. 아이들은 바람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며 만들어낸 모습들을 통해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스스로 바람이 되어 표현해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아이들이 바람의 움직임을 몸과 손으로 느끼며 자연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번 9에서 10차시는 바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연현상이 지구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해하고 그 움직임을 미술 표현으로 경험해 보는 데에 있습니다. 앞선 차시들이 색이나 형태, 입체 표현에 집중했다면 이번 차시는 움직임과 흐름이 핵심이 됩니다. 이 수업에서 중요한 점은 바람을 그림의 배경이나 소재로 단순히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바람이 모래를 움직여 모래 언덕을 만들고 물결과 파도를 만들며 꽃잎과 씨앗을 흩날리게 하는 모습을 살펴보며 바람이라는 자연이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물감불기 활동에서는 아이들 자신이 바람이 되어 숨을 불어넣어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람의 방향과 색이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차시에서 중요한 점은 바람이 지나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 움직임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사님께서는 아이들이 잘 불었는지, 작품이 예쁘게 나왔는지 보다는 아이들이 바람이 되어 스스로 움직임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강사님께서 미리 준비하면 좋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바람의 움직임과 그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고 아이들이 대다수 처음 접해보는 물감을 사용하여 바람의 작품을 만드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실 공간 구성과 재료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수업 전에는 수업용 PPT가 정상적으로 재생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화면이 아이들 자리 어디에서나 잘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의 밝기와 아이들의 위치를 점검해 주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수채화 물감, 붓, 물통, 빨래, 빨대, 도안, 색연필이나 마카를 사용합니다. 물감불기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책상 위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물감이 묻어도 괜찮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빨대는 입을 대고 불어야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별로 나누어 주시고 위생을 고려해 준비해 주세요.
물통에 물을 담을 땐 아이들이 한 번에 이동하지 않도록 차례를 미리 정하여 두시면 수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통은 아이들이 쉽게 넘어뜨리지 않도록 모서리 부분이 아닌 책상 안쪽에 안정적인 위치에 둘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감 활동이므로 일반 A4 용지를 사용할 경우 물로 인해 종이가 우글거려질 수 있습니다. 도화는 A4 도화지에 미리 인쇄해 준비해 두시면 활동 진행이 수월합니다. 활동 중 빨대를 들이마셔 물감이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안내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차시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무엇을 할지 미리 알고 있으면 아이들의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활동에도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오늘 수업은 크게 3가지 활동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활동 1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지구에 어떤 모습을 남기는지 사진과 영상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 속에는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바람이 만든 모래무늬나 물결, 식물의 움직임 등을 보며 바람이 어떻게 자연을 바꾸어 그리는지 천천히 관찰해 볼 예정입니다. 이때 보면서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해 주세요. 이어서 활동 2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바람이 되어보는 활동을 합니다. 물감을 종이에 떨어뜨린 뒤 빨대로 불어서 바람이 지나가듯 물감이 움직이게 만들어 봅니다. 바람을 세게 불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짝 불면 어떻게 길이 생기는지 직접 해보면서 바람의 움직임을 손과 입으로 느껴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당연히 친구와 다르게 작품이 만들어지며 다른 아이들의 작품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활동 3에서는 완성된 작품을 정리하고 아이들의 그림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은 바람을 주제로 했지만 그림마다 어떤 점이 다르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며 바람의 움직임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느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 더 잘했는지를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 느낀 바람의 모습을 존중하며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짚어주세요. 그럼 이제 바람과 관련된 아이들의 경험을 떠올려 보며 동기유발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의 경험을 불러오는 질문으로 동기를 유발합니다. 여러분, 바람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라고 질문하며 수업을 열어주세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시간을 주시고 민들레 씨앗이 날아가는 모습,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풍차가 돌아가고 갈대가 흔들리는 장면 등등 이 준비된 사진을 아이들과 천천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이들의 경험도 함께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즉, 민들레 씨앗이 흩날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직접 민들레 씨앗을 바람을 불어 날려본 적이 있나요? 와 같이 질문해 주시면서 교실 밖에서의 실제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세요. 갈대와 풍차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바람은 산들산들 가볍게 갈대를 흔들 수도 있고
크고 무거운 풍차도 돌릴 수 있는 강한 힘도 가지고 있음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놀이도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철 바람이 많이 불 때 할 수 있는 연날리기 놀이, 바람을 이용해 사람이 직접 날아볼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을 함께 살펴보고, 그 외에도 또 바람을 이용해 어떤 놀이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와 바람개비, 또 강한 바람의 태풍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바람과 관련된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바람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듭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이때 바람이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며 남긴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짚어주시면서 오늘 수업에서 바람을 어떻게 표현해 볼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만들어주세요. 이러한 도입은 이후 바람이 그림을 그린다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람을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며 만든 움직임을 따라 그려볼 거예요. 라고 말하며 다음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활동 1에서는 아이들이 바람이라는 자연 요소를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바람이 지나가며 자연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눈으로 관찰하며 느끼도록 합니다. 이 활동의 핵심은 바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자연을 움직이고 모양을 만든다는 점을 사진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님께서는 슬라이드를 빠르게 넘기기보다는 한 장 한 장 충분히 보여주며 관찰과 질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생긴 자연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을지 아이들에게 먼저 질문해 주세요. 아이들이 대답을 간단하게 한다면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모래 언덕이나 이 바람이 모래를 움직여 모래 언덕을 움직이고 바람이 사막의 모래 위에 바람결 무늬를 만드는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시면서 바람이 이러한 자연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막의 모래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매일 변한다는 것을 아래 걸어드린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영상은 풍성사구의 모습을 통해 바람이 모래를 움직이고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으로 약 40초 정도까지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바람이 구름을 움직이는 것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구름이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바람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바람이 멋진 구름의 모양을 만들고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구름의 움직임을 기록한 타임랩스 영상을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실 수 있고, 기상청 사이트를 통해 수업하시는 날 그때의 구름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구름을 움직여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다와 강의 사진을 살펴보면서 바람이 파도를 만들고 강이나 호수에 물결 무늬를 그려놓는다는 것도 살펴봅니다. 이때 같은 물인데도 무늬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점을 관찰하면서 왜 모양이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세요. 아이들이 바람의 세기, 방향,
지나간 장소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하면 그 생각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래서 바람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자연이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이어서 민들레 사진을 보여주면서 바람은 씨앗을 널리 날려 그 지역의 풍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만드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기도 하고, 가을철 갈대밭을 흔들어 멋진 풍경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을 함께 살펴봐 주세요. 갈대뿐만 아니라 바람에 흩날리는 다른 풍경들을 본 적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경험을 수업으로 끌어와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봄에 휘날리는 벚꽃비를 맞아본 경험도 이야기해보고, 가을에 떨어지는 은행잎과 단풍잎하고 관련된 경험을 나누어 보면서 바람이 그리는 지구의 모습에 대해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세요. 활동 1의 마무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람이 만들어낸 모습 중 어떤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지금까지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며 자연에 어떤 그림을 남기는지 살펴보았다고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 활동에서는 우리가 직접 바람이 되어 종이 위에 바람의 움직임을 남겨볼 거예요 라고 안내하며 활동 2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때 아이들이 사진 속 바람의 흔적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잠깐 멈춰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활동 2에서는 아이들이 앞에서 관찰한 바람의 움직임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며 표현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활동의 핵심은 물감을 예쁘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각자가 바람이 되어 움직임과 흐름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님께서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느끼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이번 활동의 의미를 짧게 짚어주세요. 앞에서는 바람이 자연히 남긴 그림을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바람이 되어볼 차례입니다 라고 안내하며 관찰 활동과 표현 활동이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번 시간에 왜 물감을 불어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재료와 방법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이번 차시는 익숙하지 않은 재료인 물감을 사용하는 차시로 사전 안내가 중요합니다. 물감 불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물 배치와 환경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물감은 저학년의 경우 튜브 물감 사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체 물감으로 준비물을 구성하였습니다. 빨대는 개인별로 하나씩 나누어 주시고 책상 위에는 활동에 꼭 필요한 재료만 올려둘 수 있도록 합니다. 책상 위가 복잡하면 아이들이 물감을 엎지르거나 빨대를 장난감처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티슈와 휴지는 아이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미리 배치해 주세요. 또한 물감이 튈 수 있는 활동이므로 작품 아래에는 가능하다면 신문지나 깔개를 깔아두고 아이들에게는 활동 전에 오늘은 물감이 묻을 수 있는 활동이에요 라고 미리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안내만으로도 아이들의 태도가 훨씬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도안은 A4 도화지에 인쇄해 주시고 총 2가지이니 아이들의 선택이나 랜덤으로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민들레 도안이 조금 더 쉬운 도안이니 1학년 친구들이나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면서 물감 불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사진을 보면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물감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도안을 색칠 도구로 칠해준 다음에 물감 불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보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진을 하나씩 차근차근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아이들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물감불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과 관련된 기본 규칙을 안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 포인트는 물감을 입으로 빨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사님께서는 우리는 물감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불어주는 활동을 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 주세요. 실제로 짧게 시범을 보여주시며 빨대 끝이 물감이 닿지 않게 떨어뜨린 상태로 불어야 한다는 점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빨대를 입에 물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고 활동 중에는 자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미리 규칙 안내를 해주세요. 활동 방법을 모두 설명한 후에 활동 설명이 정리되어 있는 PPT 화면을 띄워주시고 아이들이 1번과 2번 먼저 색칠 도구로 색칠한 후 강사님께 검사를 받은 후에 이제 모든 별로 물통을 나누어 주시고 물을 떠올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주세요. 모둠당 한 개의 물통만 있으면 되며 물은 물통의 아래 2칸 정도까지만 담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물을 쏟거나 튀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활동을 시작한 뒤에는 순회 지도를 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지금은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상상과 표현을 연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물감을 세게 불고 있는 아이에게는 이 바람은 힘이 센 바람이군요 라고 언급을 해주시고 물감을 천천히 살살 불고 있는 친구에게는 이 바람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 바람은 부드러운 바람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서 움직임에 의미를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물감을 사용하면서 혹시 장난을 치고 있진 않은지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품의 모양이나 완성도를 평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감이 번지거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바람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길을 바꾸면서 지나가죠. 와 같은 말로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실수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활동을 마무리할 때에는 이제 바람이 지나간 길이 종이 위에 남아있네요 라고 정리하며 다음 활동에서는 친구들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바람이 지나갔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서 활동 3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정리 과정에서는 이제 바람놀이가 끝났으니 교실을 깨끗하게 돌려놓는 시간이에요. 와 같이 활동의 연장선으로 안내해 주시면 아이들의 정리를 하나의 활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뒤에 감상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대는 모아서 버리고 다시 입에 대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물감 정리는 저학년이기 때문에 다같이 화장실로 가서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용한 붓은 물통에 모으거나 바닥에 물감이 떨어지지 않게 잘 들고 화장실로 이동하며 화장실에서는 물통에 물을 세면대에 버리고 붓을 흐르는 물에 헹굴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차례를 지켜 순서대로 정리하고 교실로 돌아와 사물함이나 창틀 위에 붓과 물통을 올려두고 말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책상 위에 묻은 물감은 물티슈나 휴지로 닦게 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팔레트는 뚜껑을 잘 덮어 정리하고 뚜껑에 물감이 묻은 경우 물티슈로 닦도록 지도합니다. 이때 팔레트를 화장실로 가지고 가 물로 닦는 경우가 있는데 팔레트에 물감이 짜여져 있는 경우에는 절대 화장실로 가지고 가지 않음을 안내해 주세요.
다 정리된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친구들이 정리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정리가 다 되었으면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작품을 살펴보며 같은 바람인데도 어떤 점이 다르게 표현되었나요? 바람이 많이 분 것처럼 보이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주세요. 이 감상 활동은 잘된 작품을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 바람의 움직임이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람이 되어 바람의 움직임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고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 차시에서는 바람의 소리와 관련된 활동을 할 것임을 간단히 예고해 주시면서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업의 흐름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의 경험에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며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과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상황에 맞게 활동의 순서나 진행 속도는 유연하게 조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